예, 논리 문제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축한다 라는 말인데요. 함축한다 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A가 B를 함축한다 라고 하면 A는 B이다 라고 화살표로 그리시면 됩니다. A가 B를 포함한다 라는 말은 반대인데요. B에서 A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필요 충분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필요 충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 필요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충분해서 필요로 간다 라는 의미에서 충분 필요라고 합니다. 보시면 A 화살표 B가 있습니다. A면 B이다 이죠. 여기서 A는 B의 충분 조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이면 무조건 B가 되잖아요. A면 무조건 B가 되기 때문에 A는 B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라고 해서 A가 B의 충분 조건이고요. 반대로 B는 A의 필요 조건입니다. A이면 B인데 B라고 합시다. 이 두 가지가 주어졌으면 B이죠. B지만 B라고 해서 A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A인지 A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A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만 B로 충분하지는 않다. B라고 해서 무조건 A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으므로 B는 A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 A이면 B일 때 A가 거짓이라면 B와 무관하게 이 문장은 참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A이면 B잖아요. A가 맞으면은 당연히 B가 되겠지만 A가 아니면요. B인지 B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A가 아닌 게 확실하다면 요 A이면 B다 라는 문장은 참이 됩니다. B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참이 돼요. 요 문장이 거짓이 되려면 A일 때 B가 아닌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A는 B가 아니다 라는 게 나와야지 이제 이 문장이 거짓이 되는 건데 A가 일단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B가 뭐 맞든 B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 이 A면 B다 라는 문장은 무조건 참이 되게 됩니다. 또 뒷부분 보시면요. A면 B라고 할 때 B가 참이면 A와 무관하게 저 문장은 참이라고 하는데 일단 B가 참이면요. B가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문장은 A면 B다잖아요. 이때 A라고 하면 A면 B다가 되죠. 근데 만약에 A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B가 나오죠. B는 지금 무조건 참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 문장이 거짓이기 위한 어떤 A는 B가 아니다 라는 이 구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 문장은 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것은 일단 필요 충분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냥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A도 B가 아니다. 어떤 B도 A가 아니다. A는 요것이 이제 요 첫 번째 문장이 여기 있는 세 번째 문장으로 기호화가 되겠죠. A는 B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보통 어떤 A는 B이다, 어떤 A는 B이다 라고 하면 some A는 B 이렇게 기호화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어떤 A도 B가 아니다 라는 말은 모든 A가 B가 아니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요 모든은 항상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A면 B가 아니다 라고 이 기호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A도 B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이렇게 되고 어떤 B도 A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이 서로 대우 문장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은 애다,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로 내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한글로 주어진 내용을 이해하는가, 어떻게 수식으로 바꾸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 네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요 네 개의 문장이 전부 요 A에서 B로 화살표를 보내는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A를 하려면 B 해야 한다. 이 말은 그냥 시간 순서로 생각을 하면요. B를 해야 A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장은 A를 했으면 항상 B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A면 B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순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역순으로 B면 A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A면 B다. 즉 여기 위에 있는 이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A 하기 위해서 B 해야 한다. 이것도 시간 순서로 생각을 하시면요. B를 해야 A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그냥 그 논리 관계로만 생각하면요. A를 이미 한 상태라면 A를 하기 위해서는 B를 해야 하죠. 그 말은 A를 했다는 얘기는 B를 이미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이면 B이다가 됩니다. 만약에 B이면 A이다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두 번째 문장만 생각을 해보면 A 하기 위해서 B를 해야 하지만 B를 했다고 해서 꼭 A를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A를 하기 위해서 B를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지 B를 했다면 꼭 그게 A가 된다라는 의미는 없기 때문에 요 B면 A다 라고 하시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B일 때만 A 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 뒤에 괄호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뭐뭐만 이라고 붙은 애가 뒤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B일 때만 A를 한대요. 근데 B라고 해서 항상 A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B일 때만 A 하는 경우에는 A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B일 때만 A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A를 이미 했다면 당연히 B도 되는, 그래서 A면 B다가 성립이 됩니다. 요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로 B로만 A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A면 B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요 화살표 방향이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별도의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논리랑 다르게 약간 함정스러운 문제인데, 자, 선지에서 A가 B의 원인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맞춰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을 보니까 A라는 일도 있었고 B라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원인 관계,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 A는 철수가 밥을 먹었다 라는 것이고 B는 영희가 밥을 먹었다 라는 것이라고 할게요. 자, 기억 이렇게 해서 철수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영희도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오. 그리고 철수가 밥을 먹은 것은 사실이고 영희가 밥을 먹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때 얘네 각각은 사실이지만 이 둘 간의 인과관계가 확립이 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이 기억 문장을 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참은 아니기 때문에 선지로 고르실 때는 이 기억이 맞다고 고르시면 안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양립 가능하다, 정합적이다 라는 말의 뜻은요.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요. A면 B다와 C면 D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양립 가능하다라고 하면 둘이 동시에 참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이 동시에 꼭 참이라는 건 아니고요. 참일 가능성만 있어도 이 양립 가능하다는 성립이 됩니다. 상충한다는 거는요.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A면 B다 라는 문장과 C면 D이다 라는 문장이 만약에 상충한다 라고 하면 얘네들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 논거라는 단어는 근거를 의미를 하고요. 논지라는 단어는 주장을 의미하고 논증이란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살표, 요 화살표 있죠? 여기 A면 B이다 할 때 요 화살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수식으로 이 한글 문장을 수식으로 그냥 무작정 바꿨을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B일 때만 A 한다 라는 문장과 C일 때만 A 한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둘이 양립하는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식화 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둘이 동시에 참이 될 것 같잖아요. A이면 B일 수도 있고 또 C일 수도 있다. A이면 B이고 C이다. 뭐 동시에 참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B일 때만 A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B가 아닐 때는 무조건 A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옆에 문장 보시면 C일 때만 A 한다고 했는데 이 문장은 C가 아니면은 A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두 문장은 한글로 그냥 읽었을 때 양립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수식어로 바꾸면 양립이 가능할 듯 하지만 답은 양립 불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문제는 기억이 안 나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읽어는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 B가 C와 동일하다면 양립이 가능하겠죠. B는 C니까. 예, 다음은 간단한 수식 문제인데요. 뭐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괄호가 동일한 수식에서 괄호가 뭐 우측에 있을 때 이게 같은 내용이 됐네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동일할 때는 연산을 뭐 BC부터 하든 AB부터 하든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요 세 번째 거는 약간 주의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세 번째 거 보시면 요 A, V, B 이렇게 하고 C 있죠. 요거를 밖으로 빼시면 A랑 B 먼저 요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A랑 C 해서 A랑 C를 하시고요. 얘네 둘을 이렇게 해서 요 기호를 여기로 빼시면 됩니다.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더 셈벨셈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A 곱하기 B 플러스 C 하시면요.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가 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요 세 번째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번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실게요. A이면서 B이면 C이다 라는 문장은 A일 때 B면 C이다 라는 문장과 동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A랑 B랑 동시에 있으면 C다 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문장은.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A일 때 B가 있으면 이제 C가 된다 라는 말인데 지금 먼저 A가 있고요. 먼저 A가 있고 이 A가 있는 상태에서 B가 있으면은 요 C가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 첫 번째 있는 애랑 두 번째 있는 애랑 구조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1번은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외워 놓으신다기보다는 이제 가서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변환이 동일한 내용인지 아니면 동일하지 않은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내용을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A이면 C이고 B이면 C일 때 A이거나 B이면 C이다. 뭐 그냥 읽어봐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A이면 C고 B이면 C입니다. 그러니까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C가 된다 라는 얘기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A이면 B이고 A이면 C이다 라고 할 때 A이면 B이고 C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좌측에 있는 걸 기호화시키면요. A이면 B이고요. 또 A이면 C입니다. 따라서 A이면 B이면서 C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번째, A이면 B이거나 A이면 C이다. 그러면 A이면 B이거나 C이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사실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야 하냐면요. 요 네 번째 문장을 이제 그 수식으로 완전히 싹 다 바꿔보면요. A이면 B다는 A가 아니거나 B다로 바뀌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A가 아니거나 C다로 바뀝니다. 그렇죠? 지금 요 좌측에 있는 걸 이제 요 화살표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생각하시면 A가 아니거나 B거나 C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화살표 형태로 바꾸면요. A는 B, C, 이건 B거나 C이다 라는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가면서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실전 가서는 이거를 이렇게 변경을 일일이 하기가 시간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워 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 안 외워지시더라도 그냥 이 화살표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요 선언이 이제 B이거나 C이거나 요런 요 기호들을 가지고 기호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을 하면서 변형을 하시면 굳이 여기 쓴 요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고라도 변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다섯 번째 것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괄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A면 B다는 not A거나 B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떤 B는 C다는 B이면서 C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A라고 주어졌으면 일단 not A가 아니니까 얘는 아니고요. not A 아니면 B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B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B이면서 C인 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C도 성립이 되죠. 따라서 A이면 C다가 성립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억지 같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약간 이게 어디서 나온 문제였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피셋 기출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자신이 없어서 애매한데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때는 기호화 시켜서 단순하게 먼저 풀어보려고 해보시고요. 이게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에는 차라리 한글을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아마 풀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지간하면 이쪽까진 가지 마시고 기호에서 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요 타당한 논증, 필연적 논증, 연역적 논증, 그리고 부당하다. 이런 애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A면 B다가 타당한 논증이다라고 하면 얘는 A가 참인지 거짓인지 B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요 화살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요 밥을 먹은 게 사실이다 아니면 배가 부른 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다 이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밥을 먹은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배가 부른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요 화살표 밥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른 것이 그게 맞는지 거짓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요 타당한 논증, 필연적 논증, 연역적 논증 그리고 부당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화살표의 건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이면 B다라는 논증이 있을 때 이게 타당한 논증이다, 뭐 필연적 논증이다, 또 연역적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표가 맞다,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부당하다라는 얘기는 전제와 결론이 필연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요게 화살표가 안 맞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A면 B다가 만약에 부당하다고 하면 이 화살표가 틀린 거지 요 A랑 B라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밥을 먹었고 철수는 배가 불러요. 요 두 가지가 다 사실일 수 있어요. 다 사실인데 만약에 부당하다고 하면요. 철수는 밥을 먹었고 또 뭐 햄버거도 먹었는데 밥은 한 숟가락 먹고 햄버거는 10개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렀어요. 그럼 철수는 사실 밥 때문에 배가 부른 게 아니고 햄버거 때문에 배가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 부당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단어 뜻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연역이란 단어는요, A에서 B로 간다. A이면 B이다. 이것을 이제 연역이라고 하고요. 귀납은요, A가 B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이면 B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귀납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연역 귀납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내용인데요. 논리 문제에서 연역 귀납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가 빨리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역 귀납이랑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비추리, 유추는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거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유추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무슨 맥락에서 써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직접 논박과 간접 논박인데요. 직접 논박은 어떤 논증의 배경에 깔려있는 전제를 공격을 하는 것을 직접 논박이라고 하고요. 간접 논박은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공격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A인 사람들은 거의 B한다 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A는 B한다 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거의라는 단어는요 99%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99%가 됐든 1%가 됐든 일부의 A인 사람들이 B를 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A는 B를 한다 라는 이 문장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또 반대로 A인 사람들은 거의 B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것도 한 99%가 B를 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뭐 거의 100%니까 그냥 A면은 뭐 납B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some A는 B가 아니다 납B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99%인지 뭐 1%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 이제 A면 B가 된다. A의 일부분이 B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some A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놨던 논증 관련된 문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어쨌든 제가 야매로 문제 풀기 위해서 야매로 정리해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이 정도를 알고서도 저는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맞추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깊은 내용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있다거나 하시면은 강의를 들으시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봤던 책은 그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책이고 이 책 공부하는 건 아니고 봤던 책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 피셋 문제집 같은 거 구매하시면 거기 피셋이나 뭐 NCS나
그런 문제집 구매하시면 거기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논증 내용이 있을 건데 거기 정리된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